똘똘이 한 채와 꼬마 빌딩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네, 진정한 최후의 승자는 똘똘이 한 채와 꼬마 빌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진정한 승자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똘똘이 한 채와 꼬마 빌딩의 최후 승자를 가리라고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고민을 다 했을 겁니다. 똘똘이 한 채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돈을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똘똘이와 꼬마 빌딩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유가 된 사람들은. 그러나 이 관계는 주식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성장주냐 배당주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똘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차익형이 되고, 네, 그리고 꼬마 빌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네, 수익형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차익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죠. 주식으로 따졌을 때. 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네, 배당주죠. 그래서 이 관계를 주식과 부동산의 관계가 거의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똘똘이 한 채라는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형태가 거의 똑같죠. 정형화가 되어 있고 브랜드, 단지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꼬마 빌딩은 이것이 정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입지라든가 그리고 네, 그럼 유동인구, 그 다음에 배우 수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꼬마 빌딩이 강남역에 있다, 아니면 역삼동에 있다 그러면은 뭐 투자금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형과 차익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꼬마 빌딩이 위치한 곳이 아주 외곽 쪽이다. 막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동인구도 없고 아니면은 최근과 같은 명동 이런 데 공실이 막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뭐 이런 배당을 얻는, 한마디로 월세를 얻는 데 있어서 지금 뭐 가치도 하락할 뿐더러 난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다 세금 부분에서도 다를 겁니다. 지금 똘똘이 한 채 같은 경우는 한 채입니다. 한 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별로 없죠. 나중에 양도세도 없고, 그리고 뭐 11억까지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세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죠. 한 채니까. 네, 여러 가지 세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감면받는 것들이 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감면받는 부분들이 크고,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배당주, 이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성향. 주식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배당 성향이 크냐, 아니면은 유보율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유보율이 크냐, 작으냐, 여기 따라서 배당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크면 어떻습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성이 크죠. 그러니까 유보율은 상대적으로 낮죠. 회사에 유보를 하지 않죠. 대부분 배당으로 보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나 이런 주식은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세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월세 받는 것도 배당주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주 같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마찬가지로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월세 받는 것도 이제 세금을 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똘똘이냐 꼬마 빌딩이냐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것은 성장주냐 배당주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배당주라는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는 이 배당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주식부터 먼저 볼게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알파벳이라는 주식입니다. 알파벳.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알파벳. 이게 옛날 이름이 구글입니다. 구글. 그래서 이 구글에 지금 글자 잘못 썼는데 이 구글에 지난 7년간 수익률을 봤습니다. 7년간. 이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주식에도 성장주가 있고 배당주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54불입니까? 54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54불에서 지금 현재가가 328불.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6배 넘게 올랐네요. 6배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배당주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꼬마 빌딩이라는 이제 꼬마 빌딩도 입지에 따라서 뭐 땅값이 오르는 차이가 정도가 크니까 일단은 배당 주식이라고 하는 꼬마 빌딩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시세 변동이 없어요. 배당주들이. 네, 시세 변동이 없죠. 대신에 무엇입니까? 배당 성향이 크죠.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이 자, 여기서 보는 주가 자체가 안정적이다. 전쟁이 나든 말든 그냥 그 자리야, 그 자리. 그 박스권입니다. 계속 박스권. 이 밴드를 만들고 박스에서 계속 놀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 대신 여기서 받는 거는 이제 배당이죠. 꼬마 빌딩과 같은 월세를 받는다.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있으면은 이것이 뭐 전쟁이 나든 말든 무슨 전염병이 나든 말든 똑같잖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아파트 똘똘이 한 채를 가느냐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시세 변동은 없지만 꾸준하게 받는 이런 탄탄한 월세를 갈 거냐 배당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자산 가치를 보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안정적인 이런 수익 구조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반포주공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주공의 이 장기 시세입니다. 지금 차트로 만든 시세인데 지금 최근 25년간 시세예요. 25년간. 25년간의 반포주공의 시세죠. 이거는 뭡니까? 이 똘똘이 한 채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 똘똘이 한 채.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똘똘이 한 채를 투자를 했습니다. 반포주공으로. 그런데 지금 25년, IMF 때가 1997년입니다. 97년도에 금매물이 여기서 금매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네, 그 이후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25년간 시세 보니까 55억 원이에요. 5천만 원에서 55억 원이면은 도대체 몇 배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것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있으면 좋죠. 똘똘이 한 채를 가든 좋고, 네, 아니면 꼬마 빌딩 가도 좋습니다. 그 꼬마 빌딩이란 것은 입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가치가 가지는 그 꼬마 빌딩이 가지는 가치의 변별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죠. 똘똘이도 가지고 있고 꼬마 빌딩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여력이란 부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저는 똘똘이가 맞다고 봅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산 가치예요, 자산 가치. 내 자산 가치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똘똘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똘똘이가 아니고 똘똘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꼬마 빌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자산 가치만 늘릴 수 있다면은 꼬마 빌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 대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순서가 이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려고 한다면은 네, 꼬마 빌딩도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이면서도 똘똘이 한 채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이후에 내가 은퇴 수요가 됐을 때, 은퇴가 됐을 경우에 꼬마 빌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업용, 그다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똘똘이가 없는 상태에서 꼬마 빌딩에 무리하게 들어가서 장기간의 목돈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순서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99년도부터 89년도, 99년도, 2009년도 이 사이를 지금 시세를 봤습니다. 대표적인 여기는 무엇입니까? 성장주죠, 성장주. 예. 성장 부동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 서초, 그리고 개포 위에 있습니다. 네, 대치도 있고, 목동도 있고, 잠실도 있고, 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대치는 30억이 안 넘었을, 거의 30억 육박하죠. 압구정, 개포, 서초 이런 단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30억이 돌파됐죠. 네.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몇 배가 되죠? 수익률이 30배? 네, 30배. 뭐 괜찮네요. 3만%. 그리고 99년도를 볼게요. 97년도 가격은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97년도 가격은 대부분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워낙 급매물이 많이 나가지고 하루에 지금 기업이 200개씩 도산하는 때였습니다. IMF 때. 그때 실시간으로 실제 지금 실거래가로 따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시세들이 5천만 원이었죠. 음마도 실거래가 5천만 원이었으니까. 압구정도 한 8천만 원. 네, 그 이후에 나타났던 이 성장, 이 부동산
대표적으로 아파트.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주로 무엇입니까? 아파트라는 것들은 부동산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 원래 그래요.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소국입니다. 땅이 좁죠. 네, 땅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이 협소한 나라에서 소국이란 이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서 특히 무엇입니까? 아파트죠. 그래서 똘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상업용,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중심은 시세의 바로미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체의 움직임은 아파트가 항상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똘똘이 한 채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내가 은퇴가 되거나 현금 흐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면은 똘똘이 한 채를 전환을 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똘똘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채.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다주택자들이 괜찮습니까? 이 사람들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얘들은 똘똘이 한 채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채로 받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은 똘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똘똘이 한 채뿐만 아니고 지금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도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꼬마 빌딩하고 이 개발이 안 되는 꼬마 빌딩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도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에서 바로 차익형 부동산도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똘똘이가 아니라도 나는 다주택자다. 나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 구역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잡주만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잡주. 맨날 손이 나는 잡주 이것들. 남들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지도 않는 주식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10개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거 10개 갖고 있는 것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다 보면은 다행이죠. 뭐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 구역 안에 들지도 않는 이 10개가 각기 여러 개 있어. 10개 있어. 이거 뭐죠? 그냥 결국에 이거 백화점이죠. 백화점. 위에 주식 계좌를 보세요. 보시면은 백화점이 다 있습니다. 제대로 올라가는 주식 하나도 없고 잡주만 계속 여러 개 묶여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합산입니다. 합산 게임이에요. 부동산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고 수익금 게임이고, 부동산은 한 채냐 여러 채냐 다주택자냐 이 게임이 아닙니다. 결국은 합산 게임이란 얘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낫다는 겁니다. 세금적인 부분, 아이유 130억짜리가 저 보유세 얼마입니까? 웬만한 지금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보유세 적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승자란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무엇이다? 합산의 게임이고 부동산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고 수익금 게임이다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지금 입지에 따른 부분도 있고,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유동인구 여러 가지 상황들, 대로변에 있냐 없냐, 뭐 정북 방향으로 도로가 있냐, 여러 가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똘똘이 한 채를 먼저 구비를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주택이 여러 개 있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한 채가 어떤 부동산이고 어떤 주식이냐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되는 성장하는 부동산이냐, 성장하는 아파트냐, 시세가 올라가는 아파트냐. 마찬가지죠. 시세가 올라가는 주식이어야 되죠.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 잡주들 여러 개 있는 주식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때 순서는 수익형 부동산은 먼저가 아닙니다.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지만 똘똘이 한 채 있고 꼬마 빌딩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 있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똘똘이 한 채가 될 수 있는 아파트부터 접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